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상명학 정식의 이제 상명학 수강생 분들이시든 외부에서 이제 상명학 채널을 이제 유튜브로 구독하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 분들이시든 상명학이라는 채널에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저는 있을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은 웹 세상이라서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오는데 가스라이팅이 뭔가요? 소시오패스는 뭔가요? 사이코패스는 뭔가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거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단순한 정보 제공, 판에 박힌 듯한 정보 제공이라면 굳이 꼭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나? 왜냐하면 텍스트로 읽으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네이버에 가스라이팅 이렇게 치면 위키 대백과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에서 비롯됐고 가스등이라는 어떤 뭐에서 시작이 돼서 기타 등등 무슨 개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설명이 돼 있어서,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거나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런 약간 습습후 수준의 약간 기본적인 그런 개념, 판에 박힌 내용들을 보려고 이걸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기존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좀 보고 있나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어떤 문제의 고민을 말해오신 분들의 내용보다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저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신과 이제 닥터이신 분들도 계시고, 제 제자분 중에 좀 현재 정신과 닥터이신 분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어떤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설명해 주는 어떤 내용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그래도 상명학이라는 채널이 일반적으로 책이라든가 방송에서 보기 힘든 조금 좀 특별하고 깊은 내용들, 요즘 워낙 이제 유행이기도 하지 약간 딥한 실질적이고 많이 좀 딥한, 그리고 약간 좀 임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거에 걸맞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단지 이상한 사람들 좀 피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사실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딱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만둘 것도 아니고, 요즘 네티즌이 약간 좀 더러운 표현을 하면 개가 똥을 끊지. 그 사람들이 그거 끊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행위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우리가 너무 센스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약간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더라도 사실 좀 안 좋은 사람 같다, 나한테 피해를 준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좀 안 좋아진다, 느낌이 좀 쎄하다, 우리가 사실 이 정도의 느낌의 어떤 센스, 그런 더듬이 약간 이런 것까지 잘려진 정도는 아니라서 엄청나게 자세한 그런 기준을 알아야지만 그런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배워보면서 이제 종국적으로는 연결해 내기를, 이런 인간은 제가 보통 믿거를 믿거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요즘 책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당연히 웹상의 정보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믿거가 되게 많아. 이런 남자 만나지 마라, 이런 남자 절대 피해라, 이런 여자는 절대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믿고 걸으란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믿고 걸은 그 정보가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 주는 건 없어요. 대인관계 하지 마라, 기빨린다, 친구 소용없다,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라, 쓸데없는 인맥은 도움이 안 된다. 말은 쉽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서 교제하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서 어떻게 매력을 발산시키고 누군가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호감,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정작 그건 없어. 그래서 일명 믿거 시리즈, 믿고 거른다는 시리즈를 오히려 믿고 걸러라, 예? 이런 남자 걸러라, 이런 여자 걸러라, 이런 유형 걸러라 하는 그런 시리즈를 오히려 걸러라,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믿거를 믿거 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그런 믿거 중심이 아니라 그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들여보면서 현상적인 부분의 어떤 원리를 체득해서 그거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여기 대인관계 채널이니까 뭐 젊은 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애적인 부분들, 사랑, 달콤한 어떤 추억 이런 데 만드는 데 어떤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쪽으로 대인관계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매력을 가져보는 측면으로 제가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오늘 진행하는 이 가스라이팅이 사실은 뭐 어떤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딥하게 조금 약간 좀 전문적이거나 취미로 좀 이렇게 많이 꽂히셔서 심리 쪽 관련해서 뭐 서점 가서 많이 책을 사보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오호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강의일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편집이 돼서 뭐 얼만큼 올려질지 모르겠지만, 왜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나오는 꼭 핵심적인 내용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다, 뭐 이거 구구절절한 건 기본적인 건 여기서 다룰 필요 없어서 일단은 FF 넘어가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부터 바로 시작을 하자면, 가스라이팅이란 걸 다룰 때마다 꼭 핵심적으로 나오는 키워드 두 개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뭐냐면 조종. 누구를 이렇게 조종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조종이 있고, 또 하나는 통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뼈대를 두 개만 골라라면, 하나는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드는 거고, 그런 조종을 통해서 관계를 통제하려고 드는 거. 조종과 통제가 가스라이팅의 아주 뼈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라든가 학술적인 것들도 많고 뭐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뭐 경험의 썰들도 많고 인터넷에 많은데, 사실 제가 그 수많은 분들 뭐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어떤 뭐 저자분들이든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전해드리는 내용과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의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좀 많이 있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치자면, 가스라이팅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은 많은데, 정작 그런 내용들을 꺼내는 사람들은 큰 카테고리의 범주에서 보자면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저는 왜 피해를 입은 거죠, 그 사람은 저한테 왜 이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에서 답변해 주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뭐 저서라든가 논문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 선생님이거나 학자이거나 설명자에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한쪽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한쪽은 주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인터넷 어디에서도 가스라이팅은 피해 입은 사람들과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만 있어요. 이게 왜 좀 특이하면서도 아이러니한 현상이냐면, 제가 이제 상미학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 이제 분석 같은 거에서 이제 편집해 주시는 제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상미학에 올라진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고 반응이 이제 뜨거운 게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에 관련한 영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이 뭐 조금 부류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가스라이팅을 일삼기도 하거든요. 이런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코디펜던트라는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하고 똑같아요. 악의적 나르시시스트한테 저 피해 입었어요, 그 한 그룹. 그리고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란 이런 겁니다, 설명하는 한 그룹만 있지, 정작 그 어디에도 악의적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경험을 고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키이님 어서 오세요. 어디에도 그게 없는 거예요. 웃기죠? 피해자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재판정의로 한다면 고소를 한 피해자가 있고 검사나 판사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 도대체 가해자의 집, 너 왜 그랬어? 너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랬어? 너 어떻게 한 거야?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웹상에서 정말 희귀한 정보는 코디펜던트나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의 정보도 아니요, 그런 피해담 또 질문도 아니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해 준 사람의 어떤 학술적인 내용도 아니요,
정작 그런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가해자들, 그리고 악의적 나르시스트로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 이 정작 이 가해자들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서울 가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서울은 어떻더라, 뭐 뉴욕은 어떻더라, 파리만 어떻더라, 또 누군 또 자기는 여행 학자래. 자기도 그래서 책에 본 것 같고, 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어땠고, 뭐 영국은 어떤 나라고, 과거 스페인은 어땠고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영국에 가보셨어요? 물어보면 아니 가보진 않았단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신가요? 물어보면 설명한 사람이 뭐라 해서 저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전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악의적 나르시스트가 아닙니다. 또는 선생님도 가스라이팅 하시나요? 잘하세요 가스라이팅?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왜 그러세요?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학자고요. 선생님이고 저자입니다. 설명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심리학 분야에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각광을 받고 주목하는 분야가 뭡니까? 바로 프로파일러예요. 프로파일러. 왜 프로파일러가 현대 심리학에서, 그리고 자기개발 측면에서 대인관계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에 주목을 하냐면, 생생한 가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거든. 직접 취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동기를 묻고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패턴을 직접 들여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과거 우리 관계적으로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감정적으로 막 붕괴시켰던 사람들, 우리를 막 이용하고 흔들고 착취했던 사람들,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생각한 거야? 그 목적이 뭐야? 도대체 그렇게 해서는 뭘 바라는 건데?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그런 사람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다 카더라 통신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논문, 연구, 실험, 결과, 발표, 뭐 문헌 인용, 무슨 어디에 강단에 서고 교수님이고 뭐 닥터고 무슨 뭐 오만 거 많지만, 어쨌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이쪽은 자기 경험담, 사실 뭐 어떤 누가 막 싸우고 그래도 이쪽 저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이쪽은 그냥 난 이렇게 느꼈다, 난 이런 피해를 당했다, 난 그 사람이 날 이래서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이 제3자 중에서 가해자의 진실된 얘기,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카더라 통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영역에서 어떤 기현상?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아마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일이 있었죠. 보통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뭐 연쇄살인 또는 잔혹한 살인 또는 폐륜 범죄, 이런 걸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잡히면 뭐 뉴스고 뭐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로 검찰로 호송되거나 구치소로 이제 이송될 때, 그 경찰서 유치장에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보면 그 앞에 막 기자들이고 막 피해자고 막 시민들 와서 막 소리치고 막 한바탕 난리가 벌어질 때, 그때 그 범죄자가 나왔을 때 모습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끼고 나오는데, 그 좌우로 무슨 마이클 잭슨이야? 무슨 막 사람들 오지 말라고 막 경호처럼 막 둘러싸고, 심지어는 달려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호송하던 그 경찰이 달려드는 그 기자를 발로 차고 오지 말라고, 기자가 발에 맞아서 뒤로 막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 엄청 비난하고, 아니 무슨 범죄자 편이냐, 경찰은 무슨 범죄자가 슈퍼스타냐, 응? 아니 왜 그 어떤 악당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냐,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건 해가 바뀌어서 현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지금도 그냥 잡범들 말고 살인범, 잔혹살인범 또는 되게 연쇄살인범, 오원춘 수준 정도 되면 가불이 바뀌죠.
왜냐하면 경찰들도 워낙 이제 그 방송에 주목을 받는 어떤 그 범인이다 보니까 이 범인의 한마디 한마디 또르고 위에서도 주시를 하다 보니까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고 뭐 자백도 받아야 되고 증거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돼서 이제 그 경찰 수사관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이 범인의 눈치를 슬슬 보고 이렇게 뭐 다 해줘야죠. 뭐 설렁탕이 먹고 싶다. 그럼 설렁탕 사줘야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여기 새 놀러 왔어 이 새끼야. 설렁탕 여기가 국밥집이냐 뭐 뜨끈한 든든한 국밥 뭐 이런 거야 이 새끼야. 할 수가 없어. 그 국밥이야 사다 줘야지 어떡해. 얘 얘기 한 마디라도 들으면 뭐좀 조금 비유 좀 상하고 좀 삐지면 묵비권 행사하랍니다. 얘기 안 할랍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뭐 그냥 머리 아파 버리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처럼 예. 기승전 국밥 채팅방에서 재밌었네. 그런 부분들 진짜가 아니라 실제 이 물론 가불이 바뀌었고 왜냐면 이 사람 하나에 모가지가 날라가고 붙고 뭐 지금 시체 찾기 기다리는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시선이고 방송 기자고 뭐고 막 오만 눈과 중요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진짜야. 물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수사 받을 때는 뭐 진짜 뭐 장난 아니지. 뭐 코가 하늘에까지 붙었지만 자기가 무슨 스타인 줄 알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현상이 심리학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당신 보고 너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사이코패스지? 이 새끼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화낼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이코패스 말을 함부로 말이면 다야.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사이코패스야 이런 막 여러분들 화내고 막 아니라고 우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다 사이코패스 아니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아니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이나 상미화로 치자면 어떤 무슨 뭐 포식자 또는 치매자 또는 뭐 악의적 나르시시스트 이런 거 해당되는 소위 걸 뭉뚱그려서 그냥 악당이라고 칭해 보자고요.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악당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어요? 많습니다. 의외로. 곳곳에 있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정작 그 범인들을 잡아갖고 그 범인들한테 살인범죄의 동기를 이렇게 프로파일링 하는 것처럼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 가스라이팅 했다고 여러분들 경찰서에 잡혀간 사람 보셨어요?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란 이유로 구속당했다. 10년형 받았다. 이런 거 들어보셨냐고. 없잖아. 범죄가 아니니까. 범죄인 중에 그런 거 한 행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이제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난 소시오패스예요. 난 사이코패스예요. 난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예요. 저는 가스라이팅 일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유로 잡혀가지 않아요. 잡혀가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확보가 안 돼. 뭐 이렇게 뭐 자료가 없어. 실제적인 자료가 없어. 그래서 되게 답답한 게 심리학계에서 있는 게 뭐냐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는 학술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사실은 이게 정말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도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결과가 나오려면 임상의 바탕에 데이터가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공황장애, 공포증, 우울증 이런 거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정신병리학적으로 풍부한 임상의 경험이 쌓여 있고 데이터도 확보가 되어 있죠. 왜? 여러분들 공황장애 증상 갖고 뭐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과 찾아가잖아요. 그럼 상담을 하거나 뭐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록이 남죠? 기록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빅데이터 상으로 확보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르시시스트인데 나 나르시시스트라서 나는 왜 나르시시스트지?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상담 받으러 가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 내가 짱이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난 멋있고 아니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가겠냐고. 당연히 안 가지. 당연히 안 가니까 뭐 자료라는 게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한테 상담 온 사람 중에 그냥 정신과 상담의가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 또는 뭐 우연한 다른 기회로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어. 그래 자기가 판단한 그런 썰들을 갖고 이렇게
체계를 만든 게 지금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라든가 뭐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이런 자료들이에요. 이걸 좀 알고서 네티즌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정말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를 프로파일링한 그런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물어봤을 때 글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관련한 걸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도 그냥 글쎄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아닌 부분도 좀 있고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건 실제로 경험한 거죠. 당했으니까. 고통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치유를 바라고 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데 정작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그러니까 뭘 조심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오만 조언들이 쏟아지지만 사실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어떤 데이터 확보라든가 실제적인 어떤 임상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진짜적인 어떤 그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참 좋은 얘기지. 그냥 참 좋은 얘기.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의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다른 어떤 세상에 돌아다니는 웹상의 정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어떤 학계에서 또는 강단에서 공부되거나 이제 그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